오늘 영상은 비겁하게 맛과 건강 그리고 향을 모두 잡은 프리미엄 커피 커피계 에르메스 삼벅스와 함께합니다. 양민혁 선수가 1월 1일부터 팀에 본격적으로 등록이 돼서 이제 경기에 합류를 하는 벤치에 앉아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많은 경기 동안 한 7경기를 치렀거든요. 7경기 동안 양민혁 선수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유로파 리그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빠진다 꽂혀도 사실은 양민혁 선수가 나올 만한 경기는 요 테머스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 갔을 때 선발로 나온다거나 이제 데뷔전을 빠르게 가져간다는 걸 상상하기는 애초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좀 조기 합류를 요청을 했었고, 토트넘이 조기 합류를 해서 양민혁 선수가 적응을 하면 빨리 적응을 한 다음에 좀 팀의 전력에 보탬이 되는 이런 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양민혁 선수가 지금 계속 벤치에만 좀 앉아있죠. 이제 최근에 벤치에 앉아있던 경기가 리버풀과의 리그컵, 에버튼전, 레스터시티전,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임대 얘기도 좀 나오고, 임대를 가는 게 더 좋은 거냐, 왜 토트넘은 지금 양민혁을 이렇게까지 쓰지 않느냐 인 거잖아요. 근데 양민혁 선수를 지금 쓰기에는 토트넘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를 쓴다는 전제 하에서는 유망주들을 쓰는 것처럼 경기 중에 여유가 좀 있을 때 양민혁을 기용해 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테머스전 같이 실력 차가 많이 나는 팀들 간의 경기에서 양민혁을 써본다거나, 이런 게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 테머스전에 양민혁 선수가 못 나온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양민혁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선수인데 한국에서 영국으로 너무 문화가 갑자기 또 바뀌니까 양민혁 선수가 지금 당장 가장 우선순위는 문화에 적응을 하고 영국 축구에 적응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여러 토트넘 내부 기자라거나 포로키프처럼 내부 소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양민혁 선수가 21세 이하 팀에서도 뛸 수가 있을 것 같다. 그게 왜 그랬냐면, 그 21세 이하 팀이 나쁜 게 아니라 성인 선수들도 경기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아니면 본인이 이제 조금 더 적응이 필요한 그런 선수들이 21세 이하 팀에 가서 1군 선수라도 잠깐 뛰고 와요. 몇 경기 정도. 그래서 21세 이하 팀에 가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 적응을 위해서 잠깐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양민혁 선수가 21세 이하 팀에도 경기를 안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토트넘의 상황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토트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강등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15위에 있는 상황에서 당장 지날 주말 경기 같은 레스터시티전 같은 이런 경기에 양민혁을 쓸 수가 없겠죠. 만약에 이제 그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5대0 그렇게 경기 스코어 차이가 엄청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유망주를 대비를 시켜보고 그런 여유가 생기면은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 그런 여유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를 유로파 리그에서는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었던 테머스와의 이 FA컵, 테머스는 그래도 오브리그 팀이었으니까 쓸만했는데 양민혁 선수가 요 경기는 영국 축구에 적응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예 제외가 됐었고,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당장 이번 주중에 있는 엘프스보리 유로파리그 경기니까 아예 명단은 제외고, 그리고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못 나옵니다.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양민혁 선수가 명단에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양민혁 선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토트넘의 부상자가 12명이에요. 12명.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격 라인에 몸 상태가 괜찮은 선수는 2명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사타구니 쪽 근육에 좀 문제가 있고, 메디스는 종아리 근육, 솔랑키는 무릎 부상, 아예 못 나오죠. 베르너 햄스트링, 브레넌 존슨 햄스트링.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100% 몸 상태를 가진 선수는 손흥민, 쿨루셉스키예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어느 정도 1군에 포함이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경기에 몇 번은 얼굴을 비쳤던 랭크셔랑 무어, 요 두 선수를 먼저 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스쿼드적인 면만 봐도 오른쪽에는 쿨루셉스키가 있어요. 양민혁 선수가 어쨌든 왼쪽보다는 오른쪽 자원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있지만 손흥민이 최전방에 배치되면 왼쪽에 무어를 쓸 가능성이 높지, 무어가 원래 왼쪽이니까 양민혁을 왼쪽에 쓰면서 양민혁 선수의 데뷔전을 만들어줄 여유도 없을 뿐더러 쿨루셉스키가 오른쪽에 있으니 왼쪽에는 양민혁보다는 무어가
더 익숙하거든요. 플레이 자체도. 그러니까 무어가 왼쪽에 배치가 되면 부상자가 많으니까 벤치에는 앉을 수 있어도 양민혁 선수가 뭐 선발로 나온다거나 기회를 얻기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양민혁 선수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양민혁 선수가 올 때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양민혁을 바로 쓸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양민혁이 영국 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만히 두려고 합니다. 아주 어린 선수고 양민혁 선수가 K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왔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리그의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엄청 됐으니까 프리미어리그의 문화와 수준에 적응을 좀 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양민혁 선수가 나갔을 때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는 이미 없어진 거예요.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는 그래도 테머스전 이럴 때 좀 대비를 갖고, 그리고 이 테머스전은 실제로 내부 기자라고 불리는 골드 기자도 양민혁이 테머스전에는 나올 것 같다 라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예상 라인업에 양민혁까지 썼었어요. 골드 기자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경기는 양민혁이 데뷔전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였는데, 다른 경기는 나오기가 힘든 거죠. 애초에 다른 경기는 지금 토트넘이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리그에서 4연패를 하고 있는데 양민혁에게 데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지금 무리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21세 이하 팀에서 뛰게 하면 되지 않느냐, 적응을 위해서.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트넘이 공격 라인의 다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도 벤치에는 안 쳐야 돼요, 양민혁 선수를.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공격 라인에 지금 나올 선수가 없어서 사실 무어나 랭크셔도 선발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에 혹시라도 뭐 무어가 부상당하거나 랭크셔가 부상당하거나 아니면 손흥민, 쿨루셉스키 유일한 그래도 주전 멤버 2명이 혹시나 부상을 당한다, 그러면 벤치에 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래도 양민혁 선수가 다른 21세 이하 선수들에 비해서는 1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수고, 그때면 사실은 양민혁 선수가 기회를 잡으면 정말 토트넘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나오는 거긴 한데, 그래도 양민혁 선수가 최후의 수단으로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가 또 벤치에는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뭐 지금 토트넘이 디블링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겨울 이적 시장 기간 동안 공격 라인의 영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러면 양민혁 선수가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봤을 때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이제 좋은 시나리오를 양민혁 선수가 갔을 때 생각을 했었죠. 어떤 거냐, 테머스전 같은 그런 하브리그와 하는 경기에 나오고, 그리고 토트넘이 100%의 그런 전력을 갖췄을 때 경기에서 막 이겨요. 3대0 4대0으로 이길 때 오른쪽에 브레는 존슨 대신에 양민혁이 나온다거나 후반전 막판에, 그러면서 이제 출전 시간을 늘려가는, 거기서 또 번뜩임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입지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게 정말 아주 최고의 시나리오였던 거고, 그 시나리오가 이제는 다 물거품이 됐으니까 양민혁 선수가 나올 만한 지금 경기를 찾기가 어렵고, 공격 라인에 또 누군가 영입이 된다면 더더욱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뭐 적응이 필요한 그런 지금 상태다 보니까 양민혁 선수의 임대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뭐 챔피언십으로 임대를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양민혁 선수가 챔피언십으로 반시즌 임대를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 왜냐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양민혁 선수가 마치 그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선수처럼 홈그로운이 되는 선수면 데리고 있는 게 나아요. 데리고 있으면 이 선수가 홈그로운 자격을 충족했을 때 1군에서 뛸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선수다 라고 한다면 전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잖아요, 스쿼드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양민혁 선수는 지금 토트넘에 남아있는다 하더라도 홈그로운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 홈그로운은 21세 이하 선수가 3년 동안 팀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양민혁 선수가 이미 계속 토트넘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 3년을 못 채워요, 21살이 되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양민혁 선수가 임대를 갈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 팀이 지금 양민혁 선수를 뭐 데뷔전을 만들어 주거나 여유가 있어서 양민혁 선수를 뭐 마지막 10분, 15분 뛸 수 있게 지금 상황 자체가 안 나온다면 임대를 가서 조금은 양민혁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혹은 뭐 영국 축구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 그리고 그게 21세 이하 팀에서 뛰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낫죠. 21세 이하 팀에서 21세 선수들끼리 뛰는 것보다 챔피언십이나 이렇게 그래도 성인 선수들 쪽으로 가서 거기서 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21세 이하 팀들도 성인 선수들과의 경험치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초에 영국 축구협회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요, 오브리그, 지난번에 테머스 만났잖아요. 오브리그 팀들하고 21세 이하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십, 이 프로팀들의 21세 이하 팀들하고 경기를 하는 아예 컵 대회가 또 따로 있어요. 네이션스 컵인가 그런데 그 경기가 오브리그에 있는 성인 선수들과 프로팀의 21세 이하 선수들이 만나는 경기거든요. 그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21세 이하 팀들끼리 만나면 어린 선수들끼리 하니까 성인 무대에 적응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챔피언십 같은 그 리그로 간다면 잉글랜드의 축구 문화도 좀 적응을 하면서 성인 선수들과의 경험치도 쌓으면서 그러면서 적응이 되면 다음 시즌에 돌아와서 어느 정도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감독을 만나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만나든 다시금 프리시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양민혁 선수가 챔피언십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양민혁 선수를 12월 15일에 왜 토트넘이 빨리 데려오려고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적응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양민혁 선수가 왔는데 진짜 너무 잘해요. 훈련을 했는데 토트넘이 애초에 공격수가 좀 부족하기도 했고 데려왔는데 양민혁 선수가 존슨, 쿨루셉스키 이런 선수들보다 막 더 잘해요. 그러면 썼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트넘도 양민혁 선수를 빨리 데려왔던 게 양민혁 선수에 대한 이런 분석이나 양민혁이 와서 얼마나 잘할지 이게 미지수니까 와서 훈련에서 한번 보고 정말 진짜 실전에 1군에 뛸 수 있을 만한 그런 몸 상태를 보여주고 활약을 보여줬다. 그러면 썼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안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도 양민혁 선수를 빨리 데려오고 싶었던 건 혹시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토트넘이 존슨, 쿨루셉스키, 메디슨, 베르너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도 공격수에 대한 영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영입을 확정지은 선수는 빨리 데려와서 유망주니까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양민혁 선수가 좀 적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 양민혁 선수가 1군 무대에 바로 지금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어차피 나이도 어린 선수인데 길게 보고 양민혁 선수가 조금 더 1군 무대에 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혹은 양민혁 선수가 다음 시즌에 프리시즌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 조금 길게 기다려주는 게 나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베르너보다 양민혁이 낫지 않냐, 존슨보다 낫지 않냐, 쿨루셉스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때도 있는데 당연히 쿨루셉스키 그리고 존슨, 베르너 이런 선수들은 이미 1군 무대에서 보여준 것들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보다 당연히 양민혁 선수가 후순위인 거는 당연해요. 왜냐면 브레넌 존슨은 애초에 챔피언십을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온 선수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심지어 증명을 한 선수예요. 쿨루셉스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베르너도 말할 것도 없죠. 다만 그때 이제 갔을 때 기대를 했던 건 그런 거죠. 브레넌 존슨이 스피드는 빠르지만 마무리 능력이 좀 안 좋으니까 양민혁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쿨루셉스키는 누가 봐도 양민혁보단 느리니까 그러면 스피드적인 면에서는 쿨루셉스키보다 후반전 10분 남기고 들어왔을 때 그래도 쿨루셉스키보단 빠르다, 번뜩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서 좀 기대를 했던 거지 양민혁이 존슨, 쿨루셉스키보다 잘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는 시간을 주면서 양민혁 선수가 이제 잉글랜드 무대에 적응한 다음에 본인의 또 실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양민혁 선수가 지금 토트넘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를 주고 싶어도 기회를 주기가 힘든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양민혁 선수의 최고의 시나리오가 일단은 이번 시즌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토트넘이 기회를 줄 수가 없는 팀이에요. 모든 경기가 지금 강등 싸움, 그리고 뭐 유로파 리그에서의 싸움, 뭐 리그컵, FA컵 지금 토트넘이 모든 경기가 지금 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1분부터 90분까지 다 중요해요. 지금 위기의 토트넘이니까 여유가 있었다면 양민혁 선수를 몇 번 써봤을 텐데 그리고 아마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건데 그리고 거기서 번뜩임을 보여주면 후보 명단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에 조금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기대했던 건데 그럴 여유가 토트넘은 현재 없어 보인다. 그래서 양민혁 선수를 조금은 길게 보자.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임대를 가는 것도 현재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나쁜 선택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뭐 챔피언십 팀들을 보면 충분히 챔피언십 팀들은 양민혁 선수를 지금 쓸만한 팀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십 팀들로 가도 나쁘지도 않고 챔피언십이 뭐 수준이 떨어지는 리그도 아니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충분히 챔피언십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평가가 또 올라갈 거다. 예를 들면 배준호 선수도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엄청 잘하니까 배준호 선수가 이번 시즌 그 여름 이적 시장에서 루머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챔피언십에서 양민혁 선수가
가서 활약하는 것도 다음 시즌에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서 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데 더 도움이 될 만한 커리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민혁 선수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토트넘에 챔피언십에 임대를 가 있는 선수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소파스코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번 주 베스트 11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애슐리 필립스 토트넘에서 임대 간 선수죠. 애슐리 필립스가 요즘에 스토크시티에서 뛰는데 스토크시티에서 경기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아요. 꽤 많이 나와서 챔피언십에서도 18경기 나왔는데 전 경기 선발이에요. 18경기 동안. 이런 거 보면 챔피언십에 가서 분명히 유망주들이 성인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존재한다.